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띠리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손실에 대한 저의 경험담, 그리고 그 손실을 통해서 제가 세운 저의 투자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2013년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2015년까지 손절한 금액이 무려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유유. 잘 오르던 종목도 제가 사면 떨어지고 떨어져서 더 사면 더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일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그때 당시 투자했던 종목들이요, 아마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회사들이에요. 저는 진짜 대형주, 우량주 이런 종목들을 샀었거든요. 저는 이런 회사들은 사두면 언젠간 다 오를 거라고 막연하게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1도 없이 되게 과감하게 매수를 했었어요. 야수의 심장을 가졌던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 싸게 살 수 있겠는데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소위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물타기라는 단어조차 몰랐던 진짜 초보 시절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월급을 아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걸로는 단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추가 매수를 계속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분할 매수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가치 투자자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잃지 않는 투자를 나는 할 거야 라는 야무진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는 점점 커져갖고 다른 투자를 할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 자산이 스노우볼 효과가 나서 점점 커져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가 점점 스노우볼 효과가 나는 걸까요? 그런데도 쿨하게 나는 괜찮아. 내가 처음 샀을 때 가격까지만 올라와도 50% 수익이야, 100% 수익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쯤 제가 미국 주식에 눈을 살짝 뜬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투자, 미국 주식과 펀드에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돈이 다 이미 한국 주식에 들어가 있었고 대기업 우량주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쪽에서 거의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새로운 기회를 버리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가 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를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손절을 해본 분들은 진짜 작은 돈이라도 되게 마음이 찢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작은 돈이 아니고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뒤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선택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3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한 번에 확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주식과 그리고 그 펀드에서 꽤 많은 수익을 내긴 했습니다. 진짜 다행이었죠. 만약에 거기서도 수익을 보지 못했다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의 시간을 뒤로 후진했어야 됐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절대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타기랑 분할 매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처럼 투자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떨어졌으면 더 사고 돈이 생기면 더 사고 하는 건 그냥 물타기예요. 이 종목을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고 어느 정도 규모로 내가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 더 사고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그건 분할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 엄청 많은 부자라면 물타기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또 그것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굳이 뭔가 계획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진 돈은 한정적이고 이 한정된 돈을 잘 굴려야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한 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잘라낼 건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대기업 우량주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가격이 회복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선택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은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 실현도 해야 되는 거고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때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었더라면 무식하게 그렇게 물타기를 계속해서 손실을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함, 그리고 쌀 때 더 사면 더 크게 벌 수 있겠지라는 어설픈 욕심 때문에 이 손실을 더 키웠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때 경험이 저에게 아주 큰 공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는 몇 가지 투자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대형주,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않는다. 제가 정말 그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를 하는 성격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 뭘 해서 돈을 벌지? 그쪽에 대한 전망은 괜찮은가? 이런 거 정도는 들여다보는, 그리고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본다던가 이런 정도는 좀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만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한 종목에 너무 과하게 몰아서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작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종목을 꼭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종목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지켜보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회복을 잘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요. 너무 오랫동안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합니다. 차라리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손절의 기준이 몇 % 정도 되세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퍼센트보다는 오히려 기간을 더 보는 편이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반등이 없고 계속 지지부진하다.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가더라. 그러면 쿨하게 안녕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퍼센트에 대한 기준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도 멘탈이 흔들리는데 마이너스 80%, 90% 가면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리니지 하는 회사요. 이 회사 주가가 100만 원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20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회사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라면 꼭 이 퍼센트에 대한 기준도 가지고 계시면서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오랫동안 투자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면 꼭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이거를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앞으로 더 갈지 아니면 당분간 좀 짧은 기간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정말 요즘 어떤 분들은 IT 버블 그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교해서. 그렇게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떨어져서 장기간 하락장이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하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자면 크게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게 더 핵심이더라고요. 2015년에 저처럼 수천만 원을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획 없는 물타기 금지,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하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진짜 어렵죠? 저도 초보 시절에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리딩방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예인을 사칭하는 채널에도 또 속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전문가에게 리딩도 받아봤고요. 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겨서 관리도 받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전문가들도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이분들도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이분들이 사고 나서 다음날 엄청나게 빠지는 날도 부지기수였고요. 이분들이 팔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를 간 것도 있었어요. 결국 이런 전문가들도 손절을 하고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타이밍을 아는 것보다 오히려 계좌 관리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멘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결국엔 부자가 되더라.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잠깐은 수익을 보더라도 결국엔 부자가 못 되더라 라는 얘기를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찾지 마시고요.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리딩 찾지 마시고요. 비싼 돈 내고 강의 그것도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 그릇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인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내가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가, 그런 나의 체력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계획 없는 물타기 금지, 나만의 손절 기준 만들기, 요 두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재테크를 응원해요. 저 역시도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자분이시라면 카페에 오시면 더 자주 저랑 소통하실 수 있어요. 저희 카페에서는 지금 종잣돈 모으기 같이 하고 있고요. 투자 공부도 같이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 남자분이시라면 블로그와 유튜브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같이 파이팅해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